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이게 임명직이잖아요. 그 권한대행인데 선출직의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행사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입니다. 예, 예.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직무를 대행할 뿐이라서 인사 권한 같은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후임 재판관 지명 몫은 새로운 대통령 몫의 인사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하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요. 이것은 권한대행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한대행이 곧 55일 뒤면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권적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한대행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현상 유지적인 국정 관리만 하다가 그렇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무난하게 넘겨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큰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인 한계, 원칙적인 한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관 이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몫을 지금 그렇죠. 권한도 없는 지금 권한 대행이 이걸 지명을 했는데 일종의 헌법재판관 알박기죠? 그렇게 알박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문제는 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인물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적법한 자기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인사 자체는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아주 문제가 많죠.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누구냐 하면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49수, 이완규 법제처장은 48수 뭐 이렇게 하고 절친에다가 서울대 동문이고. 절친에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에 안강회동에 참여한 인물 아닙니까? 내란 실패한 그 다음날 안가에 모여서 회의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멤버죠. 사행회동 때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수사 대상인데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앉힌다? 이거는 야당인 민주당하고 123일 동안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투쟁했던 국민들 향해서 싸움을 거는 거 외에는 아닌 거죠. 메시지가. 그리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한 8명의 재판관, 헌재 재판관도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헌재 결정에 대한 우회적인 불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기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격 요건조차 이제 클리어하지 않거든요.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5조 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당의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국민의 어느 당이든 당적을 보유했는지 활동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조 제5조 2항 6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